그러면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3.5 모델을 제가 과연 살까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클로입니다.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요, 바로 GV70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입니다. 이 페이스리프트돼서 디자인 변경이 막 획기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곳곳에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요. 제일 먼저 앞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위치나 모양은 사실 동일한데 이제 안에 어떤 형태가 변화가 됐거든요. 이중 메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GV80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.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딱 멀리서 봤을 때 기존 GV70보다 훨씬 더 뭐랄까 중후한 맛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더불어 이 헤드램프 위치나 이런 모양은 똑같지만 안에 이제 LED 그 형태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. 이제 MLA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GV80과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등을 하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고 또 눈에 띄기 때문에 시인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바뀐 헤드램프가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측면에서의 사실 변화는 크게 없고요.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알로이 휠 같은 경우에 모양이 살짝 변화하였습니다. 근데 뭐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자인이 또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. 개인적으로 GV70은 워낙 디자인이 빼어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바뀌는 건 사실 원치 않았거든요. 이 디자인을 좀 살리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만 주는 약간 그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아요. 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. 이제 하단 범퍼 부분이 이제 조금 변화를 했고,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 보조 제동등 있잖아요. 위에 있는 그 부분이 원래 약간 꺾여서 들어가졌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꺾어져 들어간 타입도 좀 유니크해 보여서 이 부분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일자도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지시등의 위치가 조금 변화를 했습니다. 원래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렸어요. 그래서 요거는 진작에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디지털 룸미러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. 사실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은 아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적용을 해야 옵션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.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뒤쪽에 이제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햇빛에도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이 디지털 룸미러를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. 또 거기다가 GV70 같은 경우에 약간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좀 루프가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짐을 또 많이 실게 되면 뒤쪽에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앉은 키가 크신 혹은 이제 180 넘는 장신의 분들이 2명이나 타면 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디지털 룸미러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형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변화가 있는데요.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와 약간 이 센터 콘솔 위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원래 통합형이 아니었고 이제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져 있었거든요. 이 부분이 조금 팔의 길이가 이게 조금 거리가 멀다, 이게 터치를 해야 될 때 거리가 좀 멀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요건 조금 더 가까워졌죠. 그리고 가깝고 통합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게 딱 뚫려 있어서 보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. 그래서 계기판과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통합형으로 27인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. 요게 사실 통합형이 저는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실내를 한껏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기존에 이제 GV70 같은 경우에 약간 중앙에 타원형으로 길게 빠져있는 요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위치가 좀 변화하게 돼서요. 요렇게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아래는
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 또한 지금 변화를 했습니다. 스티어링 휠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일 텐데요. 약간 중앙은 또 홈커버 같은 경우에는 럭비공 형태의 느낌을 주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꽤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올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스포티한 3스포크 휠로 바뀌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스포티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3스포크가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그립감도 그렇고 잡기도 그렇고 조향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제가 지금 이 타고 있는 차량은요, 제네시스 3.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원래 디젤 모델이 있었는데요. 디젤 모델이 삭제가 됐어요. 이제 디젤 모델은 없고요. 지금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2.5와 3.5 터보 엔진이 있습니다. 2.5 모델 그리고 3.5 모델 각각 이제 사륜 구동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. 후륜 구동 기반이지만 이제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사륜 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터레인 모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엔 여기 하단에 센터 중앙에 보면 터레인 모드를 이제 조작하실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레버를 통해서 이제 조작을 하시면 되겠어요. 가솔린 2.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력이 304마력 정도 되고요. 제가 타고 있는 이 3.5 가솔린 터보 엔진 차량은요, 약 380마력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 2.5 모델도 공도에서 달리기 크게 나쁜 마력은 사실 전혀 아니죠.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또 도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2000rpm 이상으로 크게 막 밟을 일이 사실 자주 있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도 충분한 마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요, 3.5의 사륜 구동 모델까지 들어가 있고, 거기다가 지금 SDS1 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. 21인치 휠이 또 장착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한 6가지 추가 옵션 정도를 해서 대략 7,700만 원대인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GV70이 7,700만 원. 와, 이거는 정말 절대 싼 가격이 아니죠. 동급 외제차 SUV 똑같은 세그먼트 차량에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와, 이거는 정말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과연 오늘 이 차를 몰아보면서 제가 이 정도의 가격에 GV70을 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옵션으로 제가 뽑을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처음 이 3.5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 핸들을 잡았을 때 엄청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. 이 GV70 자체가 사실 어떤 파워트레인이나 출력보다 승차감이나 조금 안락한 거에도 좀 더 신경을 쓴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핸들을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스포티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딘 편이거든요. 조향을 할 때도 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겁거나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. 약간 어떻게 보면은 1부터 10까지 감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한 5.5 정도를 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획획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한 손으로도 충분히 핸들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지금도 제가 한 손으로 막 회전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굉장히 손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감도는 아니에요. 이 차가 또 지금 출력도 굉장히 괜찮고 또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. 사실 지금 밟았을 때 RPM을 올릴 일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미 저속에서도 충분한 가속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2000rpm을 사실 넘기가 조금 지금 도심 주행에서는 힘들거든요. 근데 이 저속에서 사실 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여유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버벅거린다거나 뭐 이런 적이 없고 그냥 한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이하에는 전혀 악셀을 막 힘을 있게 밟아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옵션을 추가하면 뱅앤올룹스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 뱅앤올룹스 스피커가 꽤 음질이 좋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음악을 틀지는 못해서 들려드리는 못하는데 16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음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뱅앤올룹스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뱅앤올룹스는 저는 옵션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속에서 이런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요. 워낙 높은 턱이기 때문에 뒤에 통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, 차체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변속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할 때 뭐 걸리는 느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. 지금 8단 변속기에 더불어서 스티어링 휠 위편에 지금 패들 시프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운전의 재미를 좀 더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 제가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해놨거든요. 에코 모드를 해놨을 때도 뭐 엑셀을 밟았을 때 약간 저속에서 조금 꿀렁거림이나 약간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는 차들이 꽤 있는데, 이 차량은 원래 그 출력 부분에서도 우수한 차량이고 또 힘이 남아도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저속에서도 굉장히 뭐 RPM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.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굉장히 엑셀을 쭉 밟았을 때도 네,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되면서 잘 올라가거든요.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꾸게 되면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멋들어진 소리가 납니다. 좀 더 웅장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좀 그릉그릉하는 소리가 나게 되고요.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이 핸들의 감도도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. 그리고 저속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조금 더 튀어나가는, 약간 힘차게 또 더 밟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. 이게 그래서 가속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맛스러운, 조금 더 멋진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, 개인적으로 이 차가 출력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멋들어진 소리를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래야 약간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조금 더 그 가변배기의 약간 느낌?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재밌는 사운드가 나면 훨씬 더 이 스포티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즐거움을 훨씬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 차가 이번에 정숙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, 지금도 뭐 바닥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든지, 그리고 바깥에서 들리는 풍절음, 뭐 외부 소음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들려요.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져 있고 어쿠스틱 글라스를 사용하고 이 차체 곳곳에 또 흡차음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숙성에서 진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차량입니다. 승차감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쓴 것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요번에 또 이 GV70 페이스리프트 할 때 이 연구진들이 사실 이 파워트레인보다는 승차감을 훨씬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, 이 새롭게 적용된 기술의 이름이 HBC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 HBC의 약자가 뭐냐면 하이웨이 바디 모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. 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을 쓰면 앞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좀 가속이나 감속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왜 반자율 주행을 쓸 때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바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.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승차감이나 이런 서스펜션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3.5 모델을 제가 과연 살까?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3.5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. 사실 이 파워트레인에 중점을 둔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또 이 차로 엄청 쏘고 이런 성격의 또 차는 아닐 거잖아요. 왜냐면 사실 세단 G70보다는 좀 이런 민첩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딘 차량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을 저는 살짝 포기하고 2.5를 뽑을 것 같고요. 2.5에 거기다가 이제 사륜구동까지는 또 안 할 것 같고, 스포츠 디자인이 사실 저는 굉장히 예쁘거든요. 이 캘리퍼 색상이 변하고 또 곳곳에 약간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는 그 스포츠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요. 물론 이거는 호불호에 갈리겠지만 저라면 스포츠 패키지를 하고, 또 거기에다가 19인치 휠 정도, 21인치는 사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승차감이나 연비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도 사실 19인치 휠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,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 해야 될 것 같고, 또 썬루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그 서스펜션, 여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2
뭐 모든 편의상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이 정도 옵션을 해서 저는 6,800만 원대 정도로 끊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뭐 썬루프나 이런 것들을 빼면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덜 쓰게 되겠죠.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GV70은 6,700만 원대에서 6,800만 원대 안으로 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저랑 페이스리프트된 GV70 시승해봤는데요. 좀 개인적으로 막 이거 팜플렛도 뒤지고 이제 내 차 만들어보기 이런 것도 해봤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6,700에서 6,800만 원 정도에 끊는 게 좀 가성비 있게 GV70을 뽑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,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!